자, 연말정산 때문에 IRP에 돈 다 넣었다가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빨리 가서 IRP 계좌 하나 더 만드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연말에 700만 원 급히 구하느라 이리저리 머리 굴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바로 연말정산 때문에 하는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00만 원을 IRP 계좌에 그냥 다 넣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정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세액공제 한도는 저렇게 되죠. 그래서 50세가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좀 한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50세가 넘었다고 하면 종합소득이 1억 원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IRP를 포함해서 9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IRP 계좌에 그냥 900만 원 몰빵을 하셔도 세액공제는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전제는 반드시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세액공제 받는 건 좋지만 이걸 55세가 넘어서 연금으로 타지 않을 경우에 중간에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번 계산했던 자료인데요. 바로 저런 경우에 이게 세액공제로 106만 4천 원을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탔을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본인 경제적 사정으로 미리 타게 됐죠. 그래서 토해내는 세금이 무려 117만 8천 원이 됩니다. 즉 106만 4천 원 이득 보고 117만 8천 원 손해를 봤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11만 4천 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금저축과 IRP는 이 해지나 운용 면에서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이 훨씬 좋습니다. IRP는 이보다 못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현행제도가 이 세액공제를 한도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가 편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IRP가 연금저축보다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겁니다. 중도 인출에 있어서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연금저축도 중도 인출이 제한되는데 IRP는 이보다 더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연금저축이든 IRP든 이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법이 이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 인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요, 저게 경제적 사정이 딱하다고 봐서 세금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경우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하지만 세금 페널티는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세금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중도에 인출을 하지만 저 저리에 3.3에서 5.5% 연금소득세로 저리로 과세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IRP와 연금저축은 많이 다릅니다. 6개월 이상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IRP나 연금저축 둘 다 중도 인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요양의료비에 있어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만 IRP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은 허용하지만 이건 개인 사정으로 봐서 이 세금에 있어서는 기타 소득세 16.5%로 과세함으로써 좀 불이익을 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연금저축과 IRP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연금저축은 저 기타 사유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일부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도 그거는 불이익은 주지만 세금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중도 인출 자체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어떻게 됩니까? X입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중도 인출 사유에 있어서 연금저축과 IRP는 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저런 결과를 또 낳기도 합니다. 자, 우선 아래 연금저축을 보면 이건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필요 금액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뭐 1,000만 원을 계좌에 있는데 600만 원만 필요하면 600만 원만 찾으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만 분명히 인출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IRP는 기타 사유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본인이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출을 못 합니다. 그냥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부분 인출 안 되고요. 그냥 계좌를 깨고 그 돈을 찾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6.5% 기타 독세로 무겁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이는 좀 억울한 경우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제도상 결함으로 보는데요. 자,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예시한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인형 IRP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는 직장인 A씨입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급여로 받은 3천만 원만 인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저 직장인 A씨는요, 기존 직장이 있었고 직장을 한번 옮긴 경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저 A씨의 IRP 계좌에는 크게 두 가지 돈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말고 현 직장에서 차곡차곡 연말정산을 위해서 넣은 연말에 700만 원씩 넣은 그런 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저분의 IRP 계좌에는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퇴직할 때는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에 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물론 찾을 수 있죠. 그럼에도 일단은 IRP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직장인 A씨도 그런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 직장인 A씨는 본인의 퇴직금 3천만 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IRP 계좌에서는 이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이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좌를 깨고 전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따라서 저런 경우에는 본인은 3천만 원만 찾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그 3천만 원을 찾기 위해서 5천만 원 전체를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뭐 3천만 원은 이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이 퇴직소득세를 낼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찾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도 16.5%라고 하는 무거운 세금, 무거운 기타 소득세를 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제도상 결함으로 봅니다. 저 A씨의 경우에 IRP 계좌에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구별을 해서 IRP도 저 3천만 원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행 IRP 제도는 이상하게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경우엔 전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저분의 경우에는 이 퇴직급여를 넣은 IRP 계좌와 별도로 이 연말정산용 700만 원을 넣기 위해서 넣는 그런 계좌를 하나 별도로 만들면 저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저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왼쪽의 경우에는 그냥 IRP 계좌가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퇴직급여 3천만 원만을 찾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다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도 16.5%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저 세액공제 추가 납입을 위해서 별도의 IRP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별도 계좌는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없고요. 쭉 가다가 나중에 55세 넘어서 탈 때 그때 낮은 이율의 저리의 연금소득세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 있는 그 퇴직급여 IRP는 이번에 깨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퇴직급여를 넣은 IRP 계좌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거기다가 연말에 700만 원을 넣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빨리 금융기관 가서 IRP 계좌 하나 더 만드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IRP 계좌는 이 금융회사별로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드는 IRP 계좌는 기존의 IRP 계좌가 있는 그 금융회사는 안 되고요. 또 다른 금융회사에 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 때는요, 꼭 비대면으로 하십시오. 그냥 창구에 가서 IRP 계좌 만들면 편하긴 하지만 이때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요즘에 금융회사들이 각종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만들 경우에 수수료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수수료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A사의 경우에 이게 대면으로 만드는 것과 비대면으로 만드는 것의 수수료 차이가 무려 130만 원, 10년에 130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의 경우에는 아예 비대면으로 하면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수수료 차이가 납니다. 자, 100만 원이 넘는 액수는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 간편하게 돼서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저 비대면 IRP 계좌를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 700만 원까지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때 700만 원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RP에 몰빵
몰빵을 해서 다 700만 원을 IRP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400만 원에 IRP 300만 원, 400 플러스 300으로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귀찮아서 연말에 그냥 IRP에 700만 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RP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선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 훨씬 더 폭넓게 인정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연금저축도 이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만 ETF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100%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IRP는 어떨까요? 100% 안 됩니다. 자, IRP도 주식이 안 되는 건 뭐 연금저축과 같습니다만 IRP는 이 ETF도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30%는 이 안정성 상품에 넣어야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경우에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좋다. 따라서 이 연금저축과 IRP를 분산해서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IRP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제도는 하나 생겼습니다. 자, 바로 디폴트 옵션 사정 운용 지정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IRP 하는 분들이 대개 직장인들인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투자할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상품 같은 거 해놓으면 이제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그 만기일 적어놨다 일일이 재투자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면 더욱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투자 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 투자 상품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게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자신이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들 이 제도 많이 활용하셔서 큰 돈, 큰 목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은 이 개인형 IRP, 이 IRP에 돈을 부을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